임종득 의원 사건 당시에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갔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팀 들어가나? 그렇지 않으셨나요? 유상범 수석이에요. 과잉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대로 절차대로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혀 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일인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망신 주고 또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 특검이 야당 망신주기 내지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성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압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 망신주기,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제 최혜병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했는데 최혜병 순직 해병 특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경로설 VIP 경로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김태호 1차장만 특검이 불러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에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불렀어요. 네. 당시에 이제 안보실 2차장이었죠. 그러니까 VIP 경로설을 그러면 임종득 의원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어떻게 특검에 진술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문제는 이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 특검이 압색을 들어갈 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왜 동료 의원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모른 척해야 되는 것이냐? 저한테 여쭙는 겁니다. 변호를 하라는 거죠. 민의의 전당이고 사실 국회라는 그 민의의 전당은 검찰이라든가 물론 뭐 그 죄를 지면 예.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불체포 특권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상현 의원실하고 임종득 의원실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그것을 적합하든 부적합하든 그걸 떠나서 일단 검찰이나 특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처럼 예. 뭐 민주당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전부가 다 스크럼 짜고 그렇게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옳으냐 예. 아니면 정말 그것이 민의전당에 검찰이 수사관이 들어온 것이 혹시 부적절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왜 하냐 이렇게 항의성으로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예. 비대위원장이 당의 대표로서 이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항의하는 정도 그 수준이 오히려 더 저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민주당 당사라든가 국민의힘 과거 한나라당 당사에 예. 검찰이 수사관이 오면은 완전 당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해서 예. 못 들어오게 하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선진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역부족인 건지 그리고 아니면 기가 죽은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강력하게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저런 모습은 저는 괜찮은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법원이 발부한 합법적인 압수수색 영장이지만 네. 치해 복권 지역은 아니죠 국회라는 곳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은 그러나 불체포 특권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막는 거는 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동료 의원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난 보시는 거고. 총선 때 공천장에다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하고 뭐 출판 기념에 하지 않겠다고 했고 공천장에 써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 걸 지난 총선 공약으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장에 써 있는 그런 것들은 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하는데 모여라. 그런데 생각만큼 안 모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많이 모인 거예요? 아니면 생각보다 안 모인 거예요? 아니 상당히 많이 모인 거죠. 국민의힘은 많이 원래 모인 모래알 거다. 같은 이렇게. 그런 뭐 존재라고 지금 예.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비판을 예. 상당히 지금 많이 당원들이 모인 많이 거다. 하는데 모래알 같은 근성이 있고 보신주의고 전투력이 부재하고 야당의 전략이 부재하고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107명의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3명의 이제 현역 의원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사람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3명이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니 지금 100명이 넘는데 겨우 23명이 모인 거야? 동료 의원실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23명밖에 안 모인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장성호 원장님께서는 많이 모인 거다. 23명 모인 건 이제 이렇게 좀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힘이 있냐, 힘이 빠졌냐 이제 이걸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있을 때 당사에 이렇게 스크럼 짜서 막았던 적도 사실 있으니까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지는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의원회관에 뭐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유쾌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예. 아니 최해병 순직 사건은 그 억울한 죽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사단장이 정식적인 절차에 밟아서 경북 경찰청으로 넘어간 사건을 갑자기 대통령에 갱노했다. 그것 때문에 국방부 움직이고 또 경찰 라인 움직여서 다 이첩을 다시 이제 군 수사로 넘어가서 거의 이제 무혐의 처리해 버렸는데 사건을 이제 축소 은폐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을 통해서 구명 로비가 벌어졌다. 그게 이제 도이치 주가 사건의 공범들이 움직였다. 그게 이제 임성근 사단장과 도이치 주가 사건의 공범들이 다 절친하다. 뭐 카톡방도 공개가 되고 했는데 예. 어쨌든 이런 그 억울한 젊은 장병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은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국가 안보라는 측면도 마찬가지고 예. 또 군대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진상은 밝혀져야죠. 그런 사건을 놓고 아니 갱노했다는 그 대통령이 주재했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예. 한번 사실관계를 규명해 보자. 또 국가안보실의 2차장으로서 그 갱노실을 들었으면 또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것이 최혜병 특검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수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20명이나 몰려갔다는 것은 예.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예. 친윤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정치 보복으로 자꾸 몰고 가면서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체포영장 시절에 갔던 그 의원들, 나경원, 유상범 이런 의원들은 공권력을 가로막는 어떤 뭐 좀 상습적인 그런 의원들이 또 보였다는 측면에서도 한심하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뭐 체포영장에 참여했던 5, 60명보다는 20명으로 줄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조경태 의원은 특검과 연관된 의원들은 좀 당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연거푸 이은 그 정치 보복성, 예.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국민들로부터 더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한남동 관저를 사수했던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한 50여 명, 40여 명, 50여 명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숫자가 줄긴 했지만 어쨌든 정치보복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특검과 관련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은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사람 또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의원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 흐름과 이 사람들과 단호하게 단절해야 된다. 우리 당이 살려면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들하고는 완전히 우리 당이 이제는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흐름. 그게 이제 계속 맞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과 권영세 의원, 그 전 비대위원장의 그런 어떤 힘겨루기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내부 갈등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모래알 근성 예. 뭐 그것입니다. 보수는 과거에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예.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어.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 보수가 분열로 망한다. 탄핵 뭐 강을 건너야죠. 그러나 우리가 헌법적인 체계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헌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탄핵이 결정되고 그리고 내란인지 외환인지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예. 헌재에서 파면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것을 탄핵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런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조경태 의원처럼 뭐 저는 조경태 의원의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죠. 당장. 특검 연관된 사람들 다 탈당해버리면 탈당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된다. 그러면 한남동에 가서 그 법 집행을 막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그 12.3 비상계엄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것이 일명 이제 타당하다 그런 당원들이 상당히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구성은 될 자격이 없다. 예. 그러면 다 해산하고 아니면 조경태 의원분 같은 분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이라든가 아니 탄핵을 찬성하는 당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역사의 한 장면이 됐고 이미 그리고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법으로서 판단하고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인민재판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할 때까지 예. 3권을 다 장악할 때까지 그러면 계속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이고 그 세력은 다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주장할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한 사람은 법의 예. 처벌을 받되 그러나 우리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이런 국가 시스템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근데 길게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조경태 의원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송원석 지금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혁신위원장,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뭐 혁신 못하겠다면서 이제 전당대회 집중 나가겠다고 때려치시긴 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계속 내란 탄핵과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윤희숙 혁신위원장 또 나가서 당 차려라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 뭐 저는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당 당헌 당규 서문에 넣겠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왜 과거에 반성만문을 그냥 마그나 카르타처럼 넣고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은 딱 잠시 머무는 예. 이 보수 정당에 머무는 사람인데 이 한국 정당사에서 보수 정당의 명맥은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문에 넣었던 이 잘못된 역사라고 하고 예. 후보 교체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자손만대 우리 후세들이 이것을 놓고 반성을 하고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반성을 할 대상들은 만약에 지난 비상계엄 때 관련된 자들 그리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난 대선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에서 잘못해서 패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분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윤희숙 비대위원장 아니 윤희숙 혁신위원장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 대선에 모든 것을 다 싱크탱크 정책이라든가 역할을 하니까. 예. 여론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책임자는 책임자인데 그러면 책임지는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을 아니 혁신위원장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상황 얘기라 계속 이제 제가 우리 장 원장님께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좀 들으면서 좀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 최 의원도 그렇겠지만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결국은 그러면 이 주류라고 불리는 친윤계하고 지금 계속 권영세, 권성동, 뭐 또 나경원 이런 분들과 계속 뭔가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도 또 그러면 안철수 의원처럼 철수 안 하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양면성을 지금 갖고 있다 봐야 됩니다.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듯하면서도 또 실제로는 요구하지 않는 그런 좀 양면성을 보이는데 사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받은 지가 예. 쌍권 체제, 권성동 체제에서 권영세 체제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은혜를 좀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과거 구 지도부에서. 그래서 이제 인적 청산을 요구할 권한을 독점할 권한을 가진 의원은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뭔가 좀 인적 청산은 바라지 않는 듯한 알겠습니다. 뭐 그런 그 말을 해서 조금 저분은 쌍권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 쌍권이라고 대표되는 인적 청산은 안 하겠구나. 그런데 실제 혁신안 발표를 했는데 그건 빠졌습니다. 예. 인적 청산 없는 혁신이 아니라는 것은 안고 빠진 찐빵이다.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절충하면서 혁신을 해 나가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자형이 있고 하나는 여우형이 있습니다. 예. 박스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면 정말 인적 쇄신을 다 자르고 그리고 처단하고 탈당시키고 출당하고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 정부고 예.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거대한 민주당의 보수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춰줘야 될 선명 야당의 임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과 싸울 때는 내부적으로는 단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자형 리더십이 아니고 예. 여우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단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보수 정당의 힘이 어느 정도 예. 충만했을 때 그때 내부적인 쇄신, 공천 칼날 그리고 혁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혁신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당대표가 돼가지고 칼을 휘두르겠다라고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은 상남자입니까? 하남자입니까? 상남자도 아니고 하남자도 아니고 지금 저기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 보고 하남자라고 해서 하남자가 뭐지? 그러니까 지금은 인적 쇄신하고 당을 분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일단 이재명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선명성 있고 강력한 야당을 수는 적지만 다음 총선까지 꾸려놓고 그 다음에 총선에 인적 쇄신을 하면 됩니다. 공천을 통해서.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지 평상시에 인위적으로 이걸 가차없이 출당시키고 그리고 또 배제시키면 이분들이 그냥 의원인데 나가서 또 딴짓을 걸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칼을 휘두를 때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남자도 아니고 상남자도 아니지만 지금 안철수, 윤희숙 두 전 혁신 현 혁신위원장들의 저런 혁신의 흐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과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저 혁신들은 이제 전당대회가 8월 19일 날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8월 19일 날 새로운 당 대표가 예. 뽑히면 그때까지는 뭐 혁신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면 국민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장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 지금은 이제 우리 내부가 막 분열하고 막 싸우고 누굴 처단하고 내쫓고 이럴 때가 아니다. 네.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 방향이 맞다면 국민들도 호응해줘야 되는데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지금 10%대까지 19%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그 방향이 맞다고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4년 6개월 만에 20% 밑으로 들어간 처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고 민심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뭐 새는 좌우로 난다고 아무리 보수가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습을 하고 예. 또 면모를 일신해서 굉장히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 맞죠. 예.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19%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예. 자, TK에서조차도 비슷하게 나왔다. 불경은 거의 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민주당이 예. 앞선다. 자, 이런 그 민심의 그거를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쇄신하지 않고 인적 정산하지 않으면 예. 결국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고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자 논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뺏겼은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국무위원 후보들을 몰아서 범죄 혐의 장관 협의회를 만들어도 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혹과 불법으로 얼룩져 국민 신뢰를 잃은 국무위원 후보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국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듣겠습니다. 희대의 갑질 심부름 사건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의 웬만한 갑질에는 무감각해진 것입니까? 음주운전 대통령 때문에 음주운전 장관에게 관대하고 갑질 영부인 때문에 갑질 장관에게 관대한 것입니까?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여러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한 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해명이 되고 또는 논란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최인호 의원님, 만약 이 두 분이 지금이 이제 야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분이 이제 이쪽 국민의힘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두 분이 국민의힘 정권에서 추천된 교육부 장관이고 여가부 장관이면 우리 최인호 의원이 청문위원이면 동의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비토 놓을 거예요? 뭐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따지겠죠. 그러니까 최인호 의원님 이 두 분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실 거죠, 그러면? 그 청문회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솔직히 어떠해요? 두 분에게 관련된 의혹들은? 조금 뭐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초선 재선 때 다 같이 의원 생활을 했고요. 또 제가 수석 대변인일 때 대변을 했습니다. 예. 저 밑에서. 근데 뭐 의원들끼리 또 상관에게 취하는 그 태도나 이런 예의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공손하고 또 예의 바르고 잘하는데. 참 잘하는데 그런 그 갑질 의혹들이 터져 나오니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거는 몰랐다는 얘기군요. 그 아무래도 의원들끼리만 주로 보니까 보좌관들이 있는 세계에서 예. 의원들이 지켜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래서 좀 곤혹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명쾌하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뭐 각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보좌관을 아주 그 많이 교체했다. 46번 교체했다는 건데 실제 그 46번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볼 때는 예. 이 특정 사안마다 특정 전문가를 불러서 보좌관들을 그때마다 태스크포스 예. 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보좌관들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예. 자체를 이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좌관이 생각하고.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쓰레기라든지 그러니까 뭐 갑질 변기 논란인데요. 이게 이제 또 논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강선우 후보가 앞으로 여가부라는 이 어떻게 보면 예. 좀 이렇게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처이니만큼 이런 부분이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예.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제대로 해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제대로 채택할 수 있도록 본인의 노력이 예.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부분인데 실제 그 당시에 연구에 참여했던 제자들 또 저자 공동 저자로 했던 예. 그 제자들은 실제 그 논문은 처음 기획 실행 단계 모든 전 과정에서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가 주도했기 때문에
제일 저자로 하는 것은 맞다라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이 표절이 그 시비가 분명히 있고 그 제자 논문하고 너무나 저 흡사한 부분이 일부 있다 예. 하는 그런 부분은 본인이 주도했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논문에 반영이 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그 앞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소명을 해서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을 제대로 해명하고 명쾌하게 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의 기류를 읽다 보면은 뭐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논란과 의혹이 있지만 무조건 안고 가자. 여기서 누군가 낙마시키면 초기에 정권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진다. 이제 이래서 다 같이 끝까지 간다. 이제 이런 분위기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 때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장관 후보자들을 윤 대통령이 그냥 무시하고 계속 다 임명했잖아요. 그럼 왜- 데자뷰가 되는 건가요? 왜 다 임명했습니까? 예. 6명이나 자진 사퇴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정확히 기억이 안 민주당이 얼마나 예. 철저하게 예. 검증을 했으면 도저히 못 견디고 6명이 낙마를 한 겁니다. 예. 지명 철회가 아니고 자진 사퇴를 선택을 한 거죠. 그때 교육부 장관 그러나- 했던 김인철 그렇죠. 예, 네. 총리 몇 명 자, 있네요. 예. 보십시오. 결국은 인사권자가 모든 걸 결국은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왜 이태원 참사 책임이 났을 때,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시키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과오가 쌓였습니다. 예. 그리고 VIP 경로설 예. 마찬가지죠. 임성근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입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지 말라.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 물론 비교는 아니지만 결국은 강선우 우리 장관 후보자. 예.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보좌관 관련 갑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진숙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표절과 관련해서 예.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있는데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제1저자 들어간 것은 저도 교수하면서 제가 학생 논문을 지도를 해봤지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사권자가 임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대통령한테 예. 쌓이고 쌓여서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리스크가 될 된다고 것이다. 본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아쉽네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예,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